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미 대선 테마주 조 바이든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조 바이든 관련주를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가 대학 동문 관련주고요. 두 번째가 과거 그린 뉴딜 정책을 주장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었는데요. 이번 조 바이든 대선 공약에서 이산화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한화 약 2천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탄소 배출권하고 바이오 연료가 관련주로 묶였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정책 방향이 무력 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서 이 방산주도 관련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한성기업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한성기업의 대표이사가 바이든과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매매법이 있지는 않고요. 나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을 깨지 않는 범주 내에서 종목이 시가 대비해서 눌릴 때 꼬리 잡는 방법이 있고요.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이 11선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5일선이나 11선 근방에서 꼬리 잡는 매매로 접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는 볼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재료로 움직이는 만큼 그 변동성에 대비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학 동문 관련주로 듀올도 있는데요. 듀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이 3,500원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저항대인데요.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3,500원을 넘어서 시작을 한다면 이 3,500원에 별 저항 없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 따라잡기보다는 항상 눌림 조정 시 따라붙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대학 동문 관련주로 마이크로 프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LM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정 화금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동문 관련주로는 한성기업과 듀오를 제외하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마이크로 프렌드, RS 오토메이션, LMS, 대정 화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학 동문 관련주이니만큼 또 언제 급등세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포트에 넣어놓고 같이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세종공업이 있습니다. 세종공업도 오늘 보시면 상한가를 갔는데요. 세종공업도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내일 이 5일선이 날을 세울 거고요. 이렇게 날을 세우게 된다면 동 종목도 마찬가지 시가 대비 아래 꼬리 만들 때 접근을 하시거나 상승 중에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 관련주로 에코프로도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상승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꼭지점 안까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돌파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대응점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에코프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KC 코트렐도 있는데요.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방금 보셨던 에코프로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죠. 이 동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상승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이 폭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 정고점인 6,5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추세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 관련주로 JC케미칼이 있는데요. JC케미칼은 지금 이 하방에 이평선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좀 지지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 자리가 6,100원 정도 됩니다. 이 6,100원이 매물대이니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면 에너지 비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돌파 시도가 나올지
아니면 한 차례 더 가라앉았다가 에너지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재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위에 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좀 더 확실한 대응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대표적으로 한일 단조하고요. 그 다음에 빅텍, 그 다음에 스페코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세 종목의 차트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죠. 다시 보여드리면 자, 한일 단조의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빅텍의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코의 흐름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단조나 빅텍이나 스페코 셋 중에 한 종목이 움직인다면 나머지 두 종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산주가 바이든의 관련주로 움직일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 북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바이든 관련주로 묶어놓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테마는 100%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만큼 위험도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접근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절에 대한 원칙을 정하시고 존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